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국민의 민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학폭 사건의 유족 측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모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불출석을 하여 취하 간주로 패소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고, 오늘 보니까 비슷한 사건이 또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 또 내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는지 및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건들에서 변호사들이 도대체 왜 재판에 3회나 불출석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기사들에 따르면 재판을 가는 중에 쓰러졌다, 아니면 날짜를 좀 착각을 해서 실수로 못 나갔다, 이런 식으로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진 않지만 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가 밀려서, 또는 전 재판이 예상보다 늦게 끝나서, 또는 날짜를 착각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재판에 불출석을 했다라고 해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재판길이 잡히면 사전에 의뢰인한테 안내를 해주고 재판에 출석을 한 다음에 다시 연락을 해서 오늘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상대방은 어떤 주장을 했고, 재판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만일 기일에 출석을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런 경우라면 의뢰인한테 당연히 바로 연락을 해서 오늘 이런 사정 때문에 재판을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다시 또 출석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죠. 만일 정말 우연히 하필 그 사건의 재판 기일마다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2번 출석을 못했다, 안 좋은 인상을 주기는 하겠지만 민사소송법은 3번까지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번 불출석을 한 경우에 한 달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다시 기일을 잡아주고, 그 3번째에도 출석을 안 했을 때 취하 간주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쌍불 취하라고 부르는데, 이 정도면 원고에게 재판을 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취하 간주가 되려면 무려 3번을 재판에 출석을 안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사건에 무관심한 변호사가 만약에 출석을 해서 취하 간주가 안 됐다 하더라도 과연 적절한 변론 활동을 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3번 불출석을 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에 미루어 보아 아마도 그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기일 안내도 전혀 하지를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를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들이 일을 하는 스타일이 전부 다 다르고, 또 어떤 의뢰인들은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냥 판결 나올 때까지 알아서 다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변호사들이 다 의뢰인들에게 사건 진행상을 상세하게 다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내 변호사가 나한테 그 사건 진행상을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직접 확인을 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3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법원, 그리고 사건 번호, 그리고 당사자. 만약에 본인이 당사자라면 본인 이름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이랑 사건 번호만 아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치셔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법원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건 번호 및 당사자명을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네, 이렇게 사건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뜨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최근의 기일 정보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 재판기일이 언제 열렸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아래에는 또 최근에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들이 다 나옵니다. 보통은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초안을 전달을 해서 혹시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게 있는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고 상의를 해서 최종본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는데요. 만일 이 나이 사건 검색에서 확인해 봤더니 제출된 서면이 있다, 근데 나한테는 보여주질 않았다, 그렇다면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좀 전달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변호사가 전달을 안 해줄 리는 없거든요. 예.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변호사가 전달을 안 해준다, 그러면
전달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진행 내용이란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사건 진행 현황이 다 나오고 또 서류들의 송달 현황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론기일 진행 결과도 나오고요.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구체적으로 누구는 출석을 했고 누구는 불출석을 했는지가 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다만 만약 원고 쪽에서 출석을 안 한 경우에는 그 변론기일의 결과란에 쌍불이라고 뜹니다. 쌍불은 쌍방 불출석을 의미하는데요. 원고는 출석을 안 하고 피고는 출석을 한 경우에도 쌍방 불출석으로 그냥 처리를 실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안 나왔을 때 출석을 했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쌍방이 다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원고인데 만약에 이렇게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 봤더니 쌍불이라고 떠있다. 그러면 변호사한테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실수를 했다 그러면 재발 방지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사건 검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